예,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제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져라. 검증을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져라는 얘기를 하죠. 뭐 거의 여당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민정수석이 요새 동네북 신세가 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왜 민정수석에게 인사 실패에 관해서 돌을 던지나? 왜 책임을 거기에다가 묻나? 그걸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많이 나오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오죠. 언론에서도 뭐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았어야지 왜 민정수석이 못했냐 이런 질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인사 실패의 한 축이죠. 인사는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임명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검증의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또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통령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임기 도중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또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민정수석이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여당에서까지도 이 관계자 문책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어제는 이상돈 전 교수가 나와서 청와대 비서실장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책임이 있다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사퇴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돈 전 교수.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인사 실패의 책임을 뭐 계량할 수 있겠지만 따지자면은 거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책임은 비서실장한테 있고 그 다음은 추천한 사람한테도 있을 것이고 예. 민정수석한테 있는데 왜 민정수석에게만 책임을 묻냐?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최종 인사를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수석의 책임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아까 업무적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입니다. 업무적 책임은 인사검증에 소홀히 했다면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정에서 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게 청문회 과정에 터져가지고 논란이 돼서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당연히 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업무적 책임인 것이고요. 또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한 공격을 받고 곤란을 겪고 있다면 참모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예. 인사의 그 대통령 밑에 책임자가 그만둬야 된다. 예,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인사 실패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지난 25일 날 대통령이 곽상도 민정수석에 임명장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업무적 책임은 없다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들을 취재해보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전 민정수석들이요.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의견. 민정수석의 역할이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사실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3실 9수석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분의 1, 뭐 또 실장들은 그 위니까 그 정도인데 실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하거나 국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 예. 친인척 관리, 청와대 내부 감찰, 사정기관 관리 등등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지금 나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위기관리, 사람관리 등 끝이 없는 자리다.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사 실패가 있을 때마다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역대 민정수석들 중에 인사검증 문제로 물러난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참여정부에서 박정규 민정수석이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물러났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업무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취재가 됐는데 그렇지만은 자관 두 사람은 그 논란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업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은 정무적 책임을 졌던 것이죠. 예. 그럼 지금의 민정수석, 예. 곽상도 민정수석은 지금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 이건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의견들이 앞서 나와요? 설명한 대로 업무적 책임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없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민정수석이 끝까지 책임지고 아니도입니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은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김학의 법무차관 카드는 검찰 조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상한 인사인 게 분명하거든요. 이상한 인사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법무차관은 사실 고등검사장급 자리인데 말이죠? 예. 초임 고등검사장들이 주로 맡는 자리고요. 아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14기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14기거든요. 동기네요. 예, 이런 인사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동기를 검찰총장과 법무차관으로 동시에 임명. 거기다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아하. 기수는 사법 시험 기수는 장관이 빠르지만은 예, 예. 고등학교 1년 선배면은 장관이 차관을 모셔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예.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게 먼저 우선인데 예. 검정의 책임만을 묻는다면은 이건 좀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갔다가 후보를 올린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렇죠. 이거는 예. 근데 민정수석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민정수석 검증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민정수석이 왕조시대처럼 목을 걸고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민정비서관 출신이지요. 참여정부에. 근데 아마 묻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인가요?라고 차관 후보자한테 묻지도 못했을 거다. 그건 물었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물었다고 해요. 취임 임명 당일 직전 당일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경찰도 없다고 하는데 민정이 수사를 하듯이 파헤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곽상도에게 민정수석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면 전환용 희생양이 되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증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검증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인사검증 제대로 하기 위한 묘안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하면은 아마 이 논란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국회에서 기준을 만들어라.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건 네. 추상적인 건 말고. 네.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요즘이죠. 어느 국민이라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